이거 분위기가 되게 신기하다. 나 무슨 뭐 연예인 같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스튜디오가 새로 지금 옮겼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뭐 의학적인 주제 뭐 이런 게 아니라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가벼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가벼운 주제라고 해가지고 이거 조회수 안 나오면 근데 저는 어디까지나 조회수나 구독자 수 이런 거에 되게 연연해하지 않고 그냥 뭐 아시죠? 근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오늘은 그 새로운 스튜디오 촬영 기념으로 해서 피부과 의사나 뭐 의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의사가 되기 위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참고사항이 있으면 이쪽 위에 제가 또 의사가 되기로 한 이유에 1편, 2편 이렇게 나눠서 한 콘텐츠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의사가 되려고 한다면 의대를 들어가야 돼요. 또는 4년제 대학을 마치고 의학전문대학원에 가야 돼요. 의과대학을 가게 되면 예과 2년, 본과 4년 그렇게 해서 한 6년의 과정을 거치고요. 의학전문대학원을 가게 되면 다른 과 대학 4년 그리고 나서 의학전문대학원 4년 그렇게 해서 총 8년의 시간이 들게 되죠. 보통 예과 2년 동안에는 그냥 몰잡한이에요.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본과를 가기 위한 소양을 쌓기 위한 과정이라 그래서 2년 동안 예과 과정을 하게 되는데 약간 예과 2년은 정말 자유롭게 지낼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나온 학교는 저 때는 예과가 1.5년 그리고 본과가 4.5년이라 그래서 본과 기초의학 과정이 2학년 2학기 때 먼저 배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지금 커리큘럼은 거진 대부분 예과 2년, 본과 4년 저는 그렇게 된다고 저는 알고는 있어요. 보통 그렇게 해서 예과 2년, 본과 4년 이렇게 해서 진짜 살인적인 커리큘럼을 소화하게 되면 의사시험을 보게 되는데 100점 만점에 60점 절대평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60점을 넘게 되면 의사 자격증을 부여받게 돼서 그 다음부터 의사의 직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또 전문의 제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전문의는 의과대학을 졸업을 해서 1년 정도의 인턴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련의 생활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과를 뭐 몇 주 또는 한 달씩 돌면서 그 과가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맛보기를 하게 되고 그 과가 어떤 느낌인지 배우게 돼요. 그러고 나서 보통 한 9월, 10월쯤에 나는 어떤 과를 할까 고민을 해서 해당 과를 지원을 하게 되죠. 12월쯤에 전공의 선발 시험이라는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전공의 선발 시험을 보고 전공의 선발 시험 성적과 인턴 성적 그리고 본과 때 성적을 합산을 해서 그다음에 면접 점수가 있는데요. 그 면접을 봐서 그 점수를 합산을 해서 높은 성적 순으로 과에 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명 지원에 3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당당히 합격을 했죠. 그러고 나서 레지던트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레지던트 생활을 또 4년 정도 해요. 4년 동안 열심히 피부과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의 시험을 합격을 하게 되면 보통 전문의 시험도 절대평가예요. 60점 이상을 넘게 되면 전문의 자격증을 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전문의가 되는데 전문의 자격 시험도 의사 시험처럼 거진 2번에 나눠서 보게 돼요. 1차는 보통 필기 시험을 하게 되고 2차는 보통 피부과 전문의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차는 구술 면접도 있고 현미경을 보게 되는 병리 시험 그리고 포토 시험이라 그래서 임상 사진을 보고 문제를 푸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에 당당히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전문의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6년제 학교 기준으로 해서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도합 11년이 걸리죠. 물론 유급을 당하지 않고 휴학을 하지 않고 중간에 쉬는 텀이 없다는 기준하에. 그러고 나서 31살이 됐어. 이거 내 인생 얘기 너무 짠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돼. 여자분들은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개원을 하던 뭐 학교에 남아서 강사 생활을 하던 그런 테크가 가게 되는데 남자는 이제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런데 보통 31살 정도 되게 되면 몸에 하자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허리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그래서 4급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심치 않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통 공중보건의사로 빠져요. 근데 저는 뭐가 빠지는 게 없었어. 그래서 그때도 1급이 나왔어요, 신검이. 그러면 뭐해? 그러면 이제 군대 끌려가는 거죠. 아니 뭐 끌려간다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근데 여기서도 그게 있어요. 국방부에서 필요한 피부과 전문의 수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때까지만 해도 피부과 군의관이 필요로 하는 수가 한 15명 정도 됐어요. 보통 1년에 피부과 전문의가 한 90명 정도 나오는데 군대를 가야 하는 피부과 전문의 남자가 한 30명 정도 돼요.
그러면 뭐가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군대는 안 가는 게 좋다고 이제 우리가 인식이 됐으니까. 아니, 물론 군대는 가서 신성한 국방의 임무를 해야겠죠. 근데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당당히 2대1의 경쟁률을 뚫고 저는 군의관이 당첨이 됐어요. 물론 30명 중에 15명 뽑는 거는 랜덤 추첨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고된 훈련과 도전으로, 이건 피구왕통키 가사고. 대위로 저는 임관을 해서 군의관 3년 딱 끝나고 지나고 나니까 이제 또 34살이 됐네. 그러고 나서 대학병원에서 피부과 강사 생활을 하게 되고 피부과 개인병원에서 페이닥터를 하게 돼서 다양한 그 소양을 쌓은 다음에 저는 개원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36살이야. 와, 진짜 길어. 제일 인기 많은 거야. 무슨 거? 보통 제일 인기 많은 과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최소한의 노력으로 힘들지 않으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진짜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뭐가 이런 게 있겠고, 뭐 재활의학과라든지 아니면 정신건강의학과도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영상의학과도 꽤 인기가 있는 과에 속해서 이런 과들은 보통 전문의를 따고 나오게 되면 정말 월급을 많이 받게 돼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월급이 성인도 제일 높은 건 아니야? 피부과 포함해서 봉직위 기준으로 했을 때 정형외과가 저는 제일 높다고 봐요. 뭐 비슷비슷한데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미용에 대한 이런 거를 교육을 받을 때는 굉장히 봉급이 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술 습득이 되다 보면 급여와 몸값은 기하급수적으로 뛰는 과예요. 그래서 이게 아셔야 될 게 전문의 의사는 약간 운동선수랑 비슷하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빵, 그렇지. 몸빵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이 굉장히 소중해요. 몸이 자산이고 자기가 건강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자기 몸 관리, 컨디션 관리가 가장 중요하죠. 물론 이거는 대학에 계신 분은 별개예요. 개원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스킬과 기술이 중요한 수익원, 주요한 주 매출원이기 때문에 손이 살아있을 때 훨씬 더 몸값이 높게 되죠. 손이 살아있을 때 돈을 바짝 벌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피부과는 그런 정년이 조금 길어요. 왜냐? 손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눈이 좋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안 쓰거든요. 해당 질환을 보고 나서 3초 안에 그 진단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 진단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진단해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피부과는 눈만 멀지 않으면 계속 할 수 있는 직종이에요. 성형외과 선생님들한테 한마디. 부럽습니다. 솔직히 피부과는 약간 좀 가늘고 긴 느낌이거든요. 정형외과나 성형외과에 비해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이거 보면 피부과가 얘기해서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자기도 알 거야. 이거는. 자기도 알 거야. 성형외과,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장난 아니에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각종 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생명을 다루는 과들의 페이가 굉장히 저는 저평가됐다. 페이를 너무 안 준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전 솔직히 인간적으로 소위 말하는 메이저과 선생님들이 전 급여를 훨씬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게 맞지. 의사를 꿈꾸고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과를 추천한다면 어디를 추천해? 피부과. 피부과 가세요. 피부과를 개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냥 의과대학 6년 졸업해서 의사 면허증을 따시면 그냥 피부과로 개원을 하세요. 그러면 피부과 의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피부과 전문의는 아니게 되죠.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서울에 피부과를 표방하는 병원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너무 근데 뭐 피부과 전문의로 피부과를 개원하는 것보다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데 그냥 피부과로 개원하는 게 훨씬 쉽긴 쉽죠.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 개원을 하게 되면 적절한 수련을 받지 못하고 개원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한테 어느 정도 안 좋은 영향을 줄 확률은 꽤 있죠. 정말 의사는 돈 많이 버나요? 그게 얼마예요? 저요? 전 제가 개원을 했기 때문에 달달이 다르죠. 평균?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선생님들 평균 얼마 받습니까? 서울 뭐 지방마다 그쵸. 지방마다 다른데 서울 기준으로 해서 주 5일 피부과 선생님들 기준으로 해서 세금 떼고 한 1,100만 원에서 많게는 1,600만 원에서 뭐 진짜 능력이 있다 그러면 저 2천만 원까지 받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다양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서울에 살고 싶잖아요. 수도권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가는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만약에 봉직 일을 한다, 지방에서 어떤 개인 병원이나 2차 병원에 소속돼서 의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 급여는 정말 많이 올라가요. 사업하는 것과 의사가 되는 것과 추천하자면 어디를? 대박을 꿈꾸려면 사업을 하시고, 인생 그냥 중박 정도로 그냥 윤택하게 그냥 살고 싶다 그러면은 의사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의사가 평균적으로 평균 이상으로는 벌긴 하지만 엄청난 부자가 되기에는 사업을 하는 의사가 아니면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집도 못 사, 요새. 현타 와 진짜.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또 의대를 갈까? 이거는 진짜 고민을 많이 되는데, 의사가 됐다고 쳐. 그러면은 다시 태어나면 그래도 저는 피부과를 할 것 같아요. 피부과는 저한테는 적성에 너무 잘 맞아요. 진짜 천직이에요, 저는. 개꿀 잃는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진상 손님들한테 대인 거 생각하면 이거 개꿀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아시잖아요. 피부과 의사가 서비스업적인 느낌이 좀 더 있어서 감정 노동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좀 있긴 있어요. 개꿀까지는 아니도 그래도 천직이다. 끝.